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PC방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들 PC방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듯 합니다. 한국 남성이라면 없는 사람이 찾기 힘들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담배 냄새 맡으면서 컵라면을 먹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여성분들도 과거에는 여자가 PC방에 들어왔다 하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니죠. 저번 주에 PC방에 갔는데 과거 PC방과 현재 PC방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피자도 팔더라고요.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컵라면이고 아저씨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외부 음식 반이 금지죠. 현재 PC방은 단순 게임하는 곳을 넘어 요식업 허가를 받고 휴게 음식점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PC방 업종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중국은 한국 다음으로 PC방이 많은 나라이지만 개인용 스마트폰 보급, 인터넷 검열, 정부의 게임 중독 규제 등으로 인해 쇠퇴한 상황이죠. 일본에도 PC방이 있지만 게임보다는 웹서핑과 만화, 휴식이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최근 들어 e스포츠 붐으로 일부 대도시에 게이밍 라운지가 생겼는데 요금이 비싸고 규모가 작은 탓에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죠. 유럽의 경우 대부분 웹서핑과 메일, 프린트용의 소규모 인터넷 카페가 있을 뿐이고요. 즉 게임 목적의 고사양 장비를 갖춘 채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먹거리, 청소년 놀이터 기능까지 갖춘 한국의 PC방 문화는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PC방 자주 가시나요? 저는 저번 주에 간 PC방이 거의 1년 만에 간 PC방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PC방 업계가 몰락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안 좋죠. 전국 PC방 수는 2009년 21,547개에서 2019년 11,871개로 줄어들더니 2024년 7,300개로 급감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만 봐도 PC방이 가장 많았던 서울 송파구는 110개에서 67개로, 강남구는 108개에서 61개로 청년들이 빠져나가 노인과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부산은 640개에서 383개가 되었죠. PC방 업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규모 폐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큰 타격이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PC방은 계속해서 매월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사실상 사양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억 속의 PC방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PC방 역사를 간략하게 같이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까지 한번 보죠. 영업시설로 PC가 등장한 것은 1988년입니다. 최초의 통신 클럽이었던 M8의 멤버 안상수 씨와 금누리 씨가 홍대 상권에서 창업한 일렉트로닉 카페였죠. 16비트 PC 2대에 전화선을 연결해 PC 통신을 즐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 카페가 등장한 것은 1994년에서 1995년 정도이죠. 서초구 서초동의 BNC 비트 커뮤니케이션 카페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보통 BNC를 한국 최초의 인터넷 카페로 봅니다. 이게 좀 장사가 되자 하나둘 가게가 생겨났고 모덴 카페, 네트워크 카페, 사이버 카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다만 이때는 지금의 PC방 개념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임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모임과 사교 장소의 개념이 컸죠. 고객도 아이들이 아니라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 위주였습니다. 1994년 한국통신이 인터넷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1995년 윈도우 95가 등장하며 PC통신 문화가 사그라들면서 인터넷 문화도 변하기 시작했죠. 컴퓨터라는 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PC 사용을 전면에 내세운 현대와 같은 PC방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도 게임 이슈라기보다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로 PC방을 찾았죠. 본격적으로 PC방이 게임방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4월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죠. 지금은 욕을 많이 먹는 게임이지만 리니지의 등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97년 IMF가 터지면서 40, 50대 가장들이 대거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한국 전체가 불황이라 이직도 힘들고 결국 할 건 자영업밖에 없죠. 지금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많이 열지만 당시는 PC방이었습니다. 해고당하고 열만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데 불황에도 불경기에도 PC방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해고당한 사람이 많을수록 PC방에 사람이 더 많아졌죠. 게다가 PC방은 1층에 굳이 차릴 필요도 없기에 지하나 3층, 4층에 차려도 되기에 창업 비용도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적었고 여기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알바만 세워둬도 뭐 특별하게 관리할 것도 없었죠. 그렇게 2000년 초반 한국의 PC방 수는 2만 개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파이는 한정적인데 숫자가 늘어났으니 이제 경쟁이죠. PC방 관리 프로그램도 등장하고 의자도 고급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간혹 근처에 PC방이 많으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치킨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새로 생기는 PC방이 3개월 동안 1시간에 100원 이벤트를 하더니 옆에 PC방은 100원에다가 음료수까지 제공하더라고요. 피 터지는 경쟁과 사실상
양포화 상태인 시장에도 PC방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경쟁에서 져서 밀려나는 PC방은 있었지만 그만큼 또 창업했거든요. 게임도 큰 인기를 끄는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PC방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죠. 스타크래프트는 게임 리그의 등장으로 죽기는커녕 국민 게임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서든 어택 등 히트하는 게임은 뭐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PC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PC방 위기라는 말도 나왔지만 아니었죠.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가서 PC방에서 게임하는 게 체감상 10배는 더 재밌거든요. 또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부모님들은 게임하는 꼴을 잘 못 보셨습니다. PC방 가는 게 눈치도 안 보이고 좋았죠. RPG 게임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할 경우 추가 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친구랑 가지 않더라도 보상과 혜택 때문에 PC방을 찾았고요. 이후로도 PC방은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 한국의 PC방 수는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죠. 이후로도 계속해서 줄어들더니 처음에 나왔던 위기다, 몰락이다, 사양 산업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09년 2만 1000개였던 매장이 2010년 19,000개, 2011년 15,000개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은 PC방 업계 자체의 축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경쟁 때문이라고 봐야 하죠. 본격적으로 PC 사양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서 5년, 10년씩 영업한 사장님들은 업그레이드 비용에다 인테리어까지 생각해보니 새로 여는 PC방에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 사업을 접은 면이 큽니다. 만약 업그레이드와 인테리어만 문제였다면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 대형 PC방이죠. 기존의 PC방들이 50에서 60대 정도 놔두고 장사를 했다면 대형 PC방들은 층을 통째로 빌려서 300에서 400대를 놓고 영업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장 수만 줄은 것이지 컴퓨터의 수, 이용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다 게임도 꾸준히 히트작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1위를 굳건히 지배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작으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도 등장했죠. 비록 매장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PC방들도 음식에 좀 더 비중을 두는 방법으로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매장 수 감소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사실상 PC방 몰락의 시작점은 코로나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이 가능했지만 2020년 8월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영업을 아예 할 수 없게 되었죠. 어떻게든 버텼던 PC방들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2021년쯤 되자 버티지 못한 PC방들은 대거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만 개 초반이었던 PC방 수는 2022년 약 8,000개로 줄어들었죠. 그럼 코로나가 끝났으니 된 거 아닌가? 처음에 나왔던 통계처럼 PC방 수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매년 매달 감소하고 있죠. 일단 문화가 바뀌면서 PC방을 갈 이유가 좀 희석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다가 아니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이 게임을 하는 게 꼭 PC방을 가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집에서도 헤드셋 하나만 있으면 편하게 요금만 내고 대화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죠. 이건 코로나 이전에도 있던 거 아니냐?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이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범람도 있죠.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모바일 게임이 게임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 실제로 수많은 게이머들이 모바일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작 게임들도 PC뿐 아니라 모바일 버전을 내놓는 것이 일반화되었죠. 실제로 한국 게이머의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84.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PC 게임 이용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출산도 PC방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지금 뭐 한반에 몇 명이다 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PC방을 제일 많이 갈 10대 인구가 과거에 비해 너무 적죠. 가정용 PC 성능 향상도 있죠. 과거에는 고사양 게임을 즐기려면 PC방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과거에 게임을 즐기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직접 조립 컴퓨터를 맞추고 있죠.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자취하는 남자분들은 마치 PC방처럼 방을 꾸미기도 합니다. 방을 안 꾸미고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컴퓨터는 꼭 놓죠. 돈도 그렇게 부담되는 선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싼 컴퓨터를 사도 웬만한 게임은 다 돌아갑니다. 이건 게임의 고착화도 한몫했죠. 사람들이 다같이 즐길만한 히트작들이 딱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2019년 게임 순위를 보면 1위가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그 밑으로 피파, 배그, 오버워치, 서든, 메이플, 스타, 로스트아크 이렇게 있습니다. 2025년 순위를 보면 발로란트를 제외하면 순위만 서로 바뀌었고 게임은 똑같죠. 이 말은 게임을 하는데 뭐 엄청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배그처럼 꽤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도 있지만 당장 가장 많이 또 PC방 가서 같이 즐길만한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저사양으로도 잘 돌아가죠. 게다가 PC방이 음식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는 하나 또 PC방 이용률
이용료는 가격 저항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지금도 PC방 이용요금은 제대로 올랐다는 걸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가가 오른다고 지금에 와서 집집마다 PC가 있는데 이용료를 올리는 게 또 쉽지 않고요. 여기에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게임하는데 과거처럼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게임하고 있으면 진짜 컴퓨터 부쉈습니다. 부사는 화끈하거든요. 친구들에게 PC방 요즘에도 가냐고 물어보니 대부분 안 간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 앞서 말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가면 모를까 다들 바쁘니 만나기도 힘들고 혼자서 하려면 그냥 집에서 혼자 하지, 다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사실 뭐 이런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지금도 잘 되는 PC방은 잘 됩니다. 오히려 많이 줄어서 살아남은 PC방, 운영 잘하는 PC방은 잘 되죠. 하지만 파이 자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사양산업이다, 몰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가 좋게 그려지기 힘들어서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더 줄어들 건데 주 고객층이자 PC방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나이를 더 먹으면 PC방 이용자 수는 더 줄어들 테니까요. 심지어 줄어든 아이들조차 PC방을 저희 세대보다는 훨씬 적게 이용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PC방 산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예측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규모가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테고, 오히려 지금 이 위기인 만큼 PC방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몇몇 업체의 긍정적인 변화는 대부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PC방 업계 전체로 퍼지리란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동네마다 즐비했던 PC방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죠. 즉 PC방 업계의 전성기가 다시 도래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또 모르죠. PC통신에서 게임하는 PC방으로 변화했듯 PC방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번 더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PC방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